네, 안녕하세요. 김하인 쌤입니다. 동형모의고사와 함께 100점의 꽃을 피우자 동백꽃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동백꽃 동형모의고사는 공인중개사 시험 26개부터 33회 기출문제를 옳은 지문은 틀린 지문으로, 틀린 지문은 옳은 지문으로 변형한 총 8회분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45분 시간을 정해서 정확히 그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이 해설 강의로 복습하시면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5회죠. 61번부터 70번을 공부하겠습니다. 61번 갑은 그 X건물 일부, 건물 일부네요. 일부에 대해서 을명이 전세권 설정하였다. 옳은 겁니다. 1번 을의 전세권이 법정 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게 맞았죠. 그럼 정함이 없는 것으로죠. 그럼 313조에서 각 당사자 언제든지 소멸 청구할 수 있고 6개월 지나면 끝나는 거죠. 2번 존속기간 만료 시 을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을은 전세권에게서 X금을 전체를 경매할 수 없죠. 일부 전세권자라 이자가 전세권에게서 전부를 경매할 수는 없습니다. 3번 존속기간 만료 시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 반환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만료됐으니까 양도할 수 있습니다. 4번 갑이 X건물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한 후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네요. 존속기간 만료되면 을은 신소유자 병이죠. 병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5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 목적물 현상 유지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 전세권자는 필요비 청구 못합니다. 유익비는 가능하지만 전세권자가 유지 수선 의무가 있으니까 필요비 청구는 못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62번 문제를 잘 하셔야 돼요. X건물에 대한 갑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랬습니다. 기억에서 X건물이죠. X물건이죠. X물건 소유권자가 갑인지 여부 이건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죠. 소유자가 갑이면 유치권 성립하지 않고 소유자가 갑이 아니면 유치권이 성립하죠. 그러니까 영향을 미칩니다. 니은 X에 관하여 생긴 채권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여부도 영향을 미치죠. 변제기가 도래해야 유치권이 성립하고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아직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죠. 기억, 니은 둘 다 영향을 미칩니다. 디귿 X에 대한 갑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 점유가 아니면 그럼 뒤에 직접 점유인지 간접 점유인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죠. 즉 직접 점유도 성립하고 간접 점유도 성립합니다. 즉 이런 말이죠. 간접 점유로 유치권 성립할 수 있지만 제3자가 직접 점유해야 유치권이 성립하고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채무자에게 물건 돌려준 거라 이 경우는 간접 점유로 유치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디귿 가세요. 디귿 X에 대한 갑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가 아니랍니다. 말이 그림에서 아래 글씨에서 두 번째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간접점유도 유치권 성립한다는 말이죠. 다시 박스 디귿 그래서 제 끝에 직접점유인지 간접점유인지 둘 다 유치권 성립하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디귿은 정답이 아닙니다. 다음 리을 X에 대한 갑점유가 불법 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영향을 미치죠. 불법 점유면 유치권 성립하지 않고 불법 점유가 아니어야 유치권이 성립하니까 영향을 미칩니다. 미음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대한 유치권을 폐지하기로 한 채무자와 약정이 있은 여부 영향을 미치죠. 유치권 폐지 약정 있으면 유치권 성립하지 않죠. 그리고 유치권 폐지 약정이 없어야 성립하니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디귿을 빼면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63번 갑은 그 소유 나대지 X토지에 을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해서 을명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위쪽에서 갑 X토지에 을명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죠.
다시 문제로 내려오세요. 이후 병은 X에 건물 Y를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갑으로부터 X 토지 임차하여 Y를 완성한 후 Y 건물에 정명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위쪽 그림에서 병이 토지를 임차했죠. 그리고 건물에 Y 건물을 신축했죠. 그리고 그 건물에 정명의 저당권이 왔죠. 그럼 정의 저당권은 건물이 저당권의 목적물이고, 그럼 그 저당권은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 임차권, 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종된 권리에 효력이 미치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자, 옳은 걸 물어봤어요. 그럼 자, 1번. 을은 갑에 대한 채권이 주된 권리, 채권과 분리해서 자신의 저당권, 종된 권리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번. 을이 X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Y 건물에 대해서 일괄경매 청구할 수 있나요? 지금 토지 소유자가 갑이니까 갑소유 건물이어야 돼요. 근데 건물은 갑소유가 아니라 병소유라 토지와 소유자가 다릅니다. 그럼 일괄경매 청구할 수 없다 해서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정의 Y 건물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무가 경락받아 대금 완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X에 관한 임차권은 경락인 무에게 이전된다죠. 윗그림에서 정의 저당권은 노란색 화살표, 임차권에 효력을 미치죠? 미치니까 저당권이 실행돼서 경락이 나오면 임차권은 경락인에게 이전된다죠. 이제 4번은 주의하세요.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4번. 정의 Y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을 저당권은 토지니까 아무 상관없죠? 이건 소멸하지 않는 거죠. 건물 저당권만 다 소멸하는 거죠. 토지에 대한 을 저당권은 별개입니다. 5번. 갑이 X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을은 매매 대금에 대해서 물상대 행사할 수 없습니다. 물상대는 사유가 정해 있어요. 멸실, 훼손, 공용징수 정해 있습니다. 매매 X, 임대차 X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64번.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겁니다. 기억, 저당권 설정 이전, 저당 부동산 종물은 효력을 미치는 거죠. 니은, 저당 설정 이후, 저당 부동산에 부합물도 효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기억 니은은 부합물 종물은 똑같아요. 저당권 설정 이전이든 이후든 다 효력을 미칩니다. 근데 디귿은 다르죠.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력 이전, 저당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저당 설정자의 차임채권 과실이죠. 과실은 압류 이후만 미치죠. 그러니까 디귿 주의하세요. 저당권은 과실에는 원칙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여기처럼 압류 이후에 차임채권 과실에 그때 효력이 미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65번 계약금 설명 옳은 겁니다.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을 쓰면 해약금 성질을 갖죠. 위약금 성질을 가지려면 위약금 약정이 있어야 됩니다. 니은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도 이행착수 인정해줍니다. 그럼 이행기 전에 중도금 지급한 경우 그럼 이행착수 인정돼요. 그래서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 폐익을 상환하고 이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디귿 제일 끝에 공탁해야 한다 무조건 틀립니다. 다시 디귿 매도인이 계약금 폐익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이행 제공을 하였는데 매수인이 수령하지 않아요. 그런다고 공탁할 필요는 없죠. 그럼 옳은 게 하나도 없네요. 정답이 5번 없답니다. 66번 갑이 요약자고 을이 낙약자고 병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옳은 겁니다. 기억 갑 요약자는 대가관계 부존재를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기에서 을에게 부담하는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가관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더라도 갑과 을의 약속은 지켜야 되죠. 2번 갑과 을 간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병에게 급부한 짓더라도 갑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야 되죠.
계약도 갑, 원상회복도 갑에게 합니다. 3번 병이 수익을 삽시한 후 갑이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갑이 계약을 해지하면 병은 을에게 그 채무불이행으로 자기가 입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해지할 수는 없죠. 근데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갑을 간 계약이 갑의 착오로 취소된 경우 그럼 병은 제3자 보호되지 않아요. 병은 민법 전체에서 제3자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은 착오 취소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게 정답입니다. 5번 수익의사표시한 병은 갑이 아니라 낙약자 을에게 이행 청구해야 되죠. 정답은 4번입니다. 67번 계약 해지 시 보호되는 삼재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그럼 파란색 박스 외우세요. 자, 노란색 글씨 외우세요. 해삼 등기. 노란색 글씨 해삼 등기입니다. 해제의 삼자로 보호되려면 등기해야만 보호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채권에 이의관계 맺은 사람은 보호 안 되는 거죠. 채권에 등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채권의 이의관계인은 보호되는 삼자가 아닙니다. 해삼 등기에 오세요. 기억 보세요. 계약 해제 전 그 계약상 채권을 양수했다. 그럼 보호 안 됩니다. 뒤에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됩니다. 채권 번호간 보호되지 않는다. 니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된 부동산을 해제 전 가압류. 뭘 가압류했죠? 앞에 부동산을 가압류했다가 등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호됩니다. 이것은 채권을 압류, 채권은 등기 못하죠? 보호 안 됩니다. 채권 빼면 답이에요. 정답이 2번. 뭘 가압류했는가? 부동산을 가압류하면 등기해서 보호되는데 이것처럼 채권을 압류, 가압류하면 등기 못하니까 보호되는 삼자가 아닙니다. 해삼 등기에 오세요. 68번 합의, 해지. 그럼 해지 똑같아요. 그럼 합의, 해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이자 가산할 필요 없죠. 그러면 옳은 겁니까? 그럼 손해배상 이자 보여요? 2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틀렸고 3번 이자 가산할 의무 없다. 이게 맞았죠. 3번이 정답입니다. 1번 계약 합의 해지할 때 원상회복에 관해서 반드시 약정할 필요 없죠. 이번 계약이 합의 해지된 경우 다른 사정 없죠. 그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3번 합의 해지나 해체 똑같아요. 합의죠 다? 합의 해지로 인하여 반환을 금지하는 대해서 특약이 없는 한 그럼 그 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할 의무 없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합의 해지 나오죠? 그럼 손해배상과 이자를 빨리 찾아요. 그게 정답입니다. 4번 계약 합의 해지에 관한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하면 그 청약의 효력을 잃는다죠. 5번 합의 해지의 경우에도 법정 해지의 경우와 같이 제3자 권리가 보호된다죠. 답이 3번입니다. 자, 69번 매매계약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매매는 낙성 이게 정답이죠. 2번 매매는 유상 쌍무계약이죠. 3번 매도인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고 4번 타인 권리도 매매 대상 될 수 있습니다. 5번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릅니다. 임의 규정이라 약정에 따라요. 당사자 쌍방이 규모 부담이 아니라 약정에 따라 부담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그 다음 과실이 계속되는가는 상식적으로 잘 생각하면 됩니다. 자,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했는데 매수인이 돈 안 줬습니다. 그럼 갑도 물건 넘기지 않겠죠? 그동안에 X에서 생긴 과실 월세는 매도인 갑이 먹겠죠. 다시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했는데 우리 돈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매도인 갑이 먼저 물건 인도해줘서요. 그럼 이 물건 누가 사용하죠? 을. 그러니까 과실도 을이 취득하죠. 대신 을은 돈 안 줬잖아요. 그럼 을은 나중에 돈 줄 때 인도 받은 날로부터 이자까지 가산해주면 갑에게 손해가 없겠죠. 대금 주면서 이자도 가산해줍니다. 그 다음 갑부동산을 을에게 매매했는데
우리 이번엔 돈 줬습니다. 그러니까 위쪽 그림 두 개는 매수인이 대금 안 준 것이고 파란색 아래 그림은 이제 매수인이 돈 준 거예요. 그럼 우리 돈 줬죠. 그럼 값도 물건 인도해야겠죠. 인도하지 않았네요. 그럼 그동안에 나온 과실 월세 누구 줘야 돼요? 을을 줘야 공평하죠. 값은 돈을 먼저 받았으니까 과실은 을에게 줘야겠죠. 마지막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했는데 을이 돈 줬습니다. 값도 물건 인도했어요. 그럼 둘이 할 일 다 해서 만나질 일이 없겠네요. 그럼 돈은 갑이 사용하고 물건은 을이 사용해서 과실을 취득하고 그리고 둘이 만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번째 마지막은 절대로 시험에 안 나옵니다. 너무나 당연히 시험에 안 나와요. 첫 번째, 두 번째하고 아래 그림 첫 번째 이게 세 개가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항상 합리적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실취득은 지금 등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 줬는가 물건을 인도했는가 이게 포인트고 등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70번 갑은 그 소유 X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옳은 겁니다. 1번 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어요. 대금도 완제되지 않았어요.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인도채무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을도 돈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청구할 수 없어요. 2번 을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X토지를 미리 인도 받았네요. 인도 받았죠. 근데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겠죠.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까 먼저 인도 받아도 이자 줄 필요가 없겠죠. 3번 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어요.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이 잔대금 지급을 지체했네요. 그래도 갑은 잔대금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갑은 자기도 X토지 인도하지 않았죠. 그럼 을은 잔대금 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갑은 이자 상당액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갑도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을은 돈 줄 필요 없다는 거죠. 4번 X토지를 아직 인도받지 못한 을이 미리 소유권 등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등기 경로 받았다 안 중요합니다. 일단 매매대금 완제하지 않았네요. 그러면 갑도 물건 인도하지 않았단 말이고 을도 돈 안 줬죠? 그럼 과실은 매도인 갑에게 계속한다 그랬죠. 5번 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어요. 을이 대금 완제했네요.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은 을에게 주라 그랬죠. 그게 정답이 5번입니다. 5번이 대법원 판례죠. 항상 과실은 소유권 등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도했는가 돈 줬는가 이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오늘 공부하신 내용에서 계약금의 해마다 시험에 나옵니다. 계약금을 상세히 공부하시려면 왼쪽 영상을 클릭하시고 22년 작년에 시선집중 특강했거든요. 올해도 이 강의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선집중 강의를 보시려면 오른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특강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